요즘 들어 은퇴 얘기만 나오면 괜히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아, 나도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할 텐데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곤 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퇴직 후의 삶이 정말 막막하다고 털어놓습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거든요. 그나마 퇴직금을 알뜰살뜰 모으거나 부동산에서 월세가 나오거나 안전한 연금이 있으면 좀 낫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준비 못했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준비 부족으로 인해 은퇴를 연기하려 애쓰는 분들 혹은 실제로 은퇴했는데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앞에서 마음이 텅 비어버린 분들을 보고 있으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이런 비참한 은퇴 후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새 주식 투자, 코인 투자, 각종 재테크가 유행이긴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뚜렷한 답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과감하게 투자하자니 무섭고 안 하고 있자니 뒤처지는 기분이고 딱 중간 어디쯤에서 안정적이면서도 조금씩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ETF 상장 지수펀드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월급 대신 혹은 은퇴 후의 생활비를 책임질 만큼의 ETF 투자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거창한 목돈 없이도 소액부터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고 다양한 테마 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으니까 심리적인 부담도 덜하죠.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삶에서 ETF 투자가 왜 한 가닥 희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예시를 들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ETF 투자가 은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유. 먼저 ETF가 뭐길래 은퇴 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분산 투자 효과. ETF는 여러 종목이나 자산을 한꺼번에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하나만 사도 미국 대형주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셈입니다. 개별 종목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도 ETF 전체로는 위험이 완화되죠. 낮은 보수와 간편한 보통 펀드보다 운영 보수가 저렴하고 주식 거래하듯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 자산 주식뿐 아니라 채권, 원자재, 리츠 등 여러 가지를 담은 ETF가 있죠. 경제 상황이나 시장 흐름에 맞춰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즉, 은퇴 생활이라고 해도 투자는 해보고 싶은데 너무 크게 잃지 않을까? 싶을 때 ETF는 위험을 줄이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줍니다. 2. 은퇴 이후의 세 가지 사례. 이제 실제로 ETF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 생활비 혹은 용돈을 만들어내는 사례를 살펴볼게요. 저마다 상황과 나이가 다르고 투자 성향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ETF를 통해 은퇴 생활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2-1. 조기 은퇴 후 매달 생활비 걱정을 덜었어요. 50대 초반 조기 은퇴자 김모 씨. 김모 씨는 대기업에서 25년 넘게 일하다가 50대 초반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른바 워라밸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통장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뚝 끊겨서 한 달 생활비가 걱정이 됐습니다. 본인은 어차피 생활비 중 일부는 투자, 수익으로 마련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관심을 가진 게 바로 ETF였대요. 투자 시작 처음엔 안전성을 우선해서 고배당주나 채권형 ETF 위주로 시작했습니다. 매달 배당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월세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었죠. 수익 구조 한두 달에 한 번씩 몰아서 배당이 들어오거나 분기별로 꽤 괜찮은 금액이 쌓이니까 김모 씨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내 용도는 ETF 배당금으로 해결되겠다 싶었답니다. 삶의 변화 덕분에 매달 내 통장에 얼마 들어오지? 하고 노심초사하기보다는 필요한 만큼 꺼내 쓰고 부족하면 또 적당히 일하거나 남는 시간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에 집중하게 됐다고 해요. 이 사례를 보면 은퇴 후에도 일정 부분 배당형 ETF나 채권형 ETF에 투자해서 매달 또는 분기마다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 정신적인 안정감이 상당히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2-2. 적은 돈으로도 조금씩 종잣돈을 불릴 수 있더라고요. 40대 후반 회사원 이모 씨.
다음 사례는 은퇴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40대 후반 이모 씨 이야기예요. 이분은 대단한 목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은퇴할 때까지 아직 1015년 정도 남았지만 미리 조금씩 투자해서 노후를 준비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ETF를 첩했습니다. 투자 계기 펀드 가입이나 주식 매매도 해봤지만 소액 투자자로서 너무 오랜 시간 하나를 들고 있자니 불안하고 또 개별 종목을 고르기엔 자신이 없었대요. 그러다 지인 추천으로 지수추 종형 ETF 코스피 200, 나스닥 100 등을 매달 정액 적립식으로 사는 방법을 시도해봤죠. 투자 방법: 이모 씨는 월급에서 30만 원 정도를 꾸준히 떼어서 ETF를 사모았습니다. 좋은 타이밍에 사려고 애쓰기보다는 매달 정해진 날에 조금씩 쌓듯이 하는 방식이에요. 수익과 심리적 안정 투자 결과 개별 종목처럼 너무 출렁거리지 않고 지수 전반이 오르면 ETF 가치도 오르니까 심리적으로 편했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ETF를 사다 보니 나도 노후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겼고요. 결론적으로 5년 가까이 투자하다 보니 꽤 쏠쏠한 수익이 쌓였고 이제 은퇴 시점이 다가오더라도 적어도 원금을 잃고 망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대요. 이 사례에서 느낄 수 있는 건 꼭 은퇴 직전에 큰 돈을 들고 ETF를 사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을 때 적은 돈이라도 ETF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를 노리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3. 위험 자산 안전 자산 배분으로 연금을 보강했어요. 60대 중반 퇴직 공무원 박모 씨.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60대 중반 퇴직 공무원 박모 씨인데요. 공무원 연금 덕분에 일정 금액이 나오긴 하지만 요즘은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의료비나 손주들 교육비 등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많아서 연금만으로는 빠듯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불려봐야겠다 싶어 시작한 게 ETF 투자였다고 합니다. 투자 전략: 박모 씨는 이미 연금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었기에 자산을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으로 나눴습니다. 가령 해외 주식형 ETF와 채권형 ETF를 적절히 섞고 금이나 은 같은 원자재 ETF도 소액으로 분산 투자한 거죠. 리밸런싱 매달 혹은 분기마다 포트폴리오 비율을 체크해서 지나치게 올라간 자산은 일부 매도하고 가격이 조정된 자산을 매수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결과와 의회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거에서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니냐는 주변의 우려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채권형 ETF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일정 수익을 주고 주식형 ETF도 세계 증시가 오를 때는 꽤 높은 이익을 안겨줬다고 해요. 이분은 연금 이외에 내게 맞춘 여러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니까 마음 편히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례를 통해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등 어느 정도 연금 기반이 있는 경우에도 ETF를 활용해 추가적인 수익원과 자산 방어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 ETF 투자 시 주의할 점과 팁. ETF가 마냥 안전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분명 시장이 크게 출렁이면 ETF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을 위해 ETF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은 몇 가지는 꼭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분산의 분산. 아무리 ETF가 분산 투자 효과를 준다 해도 특정 테마나 특정 국가에 올인하는 ETF만 잔뜩 들고 있으면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주식형 채권형 원자재 부동산, 리츠 등 다양한 범주에서 ETF를 골고루 담는 걸 고려해 보세요. 투자 목적과 기간 설정. 나는 매달 배당금을 노리고 싶다면 배당형 ETF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산을 키우고 싶다면 성장형 ETF 중심으로 접근해 보세요. 언제 얼마가 필요한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장기 투자 마인드.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다고 ETF를 데이트레이딩 하듯이 사고 파는 건 비추천입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니까요. 적어도 몇 년간 묵혀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편이 좋습니다. 리밸런싱 습관. 분산 투자를 해도 계속 가만히 두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내 투자 비중이 내 목표에 맞게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비중 조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중장기 계획 수립. 은퇴 후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고 목돈을 ETF에 몰아넣고 손실을 보면 더 힘들어집니다.
미리미리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당장 필요한 자금 생활비, 비상금 등과 투자 자금을 확실히 분리해야 하죠. 4. ETF가 주는 희망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사실 은퇴 준비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중요한 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막연하게 언젠가 퇴직하면 뭘 하지 고민만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소액이라도 ETF에 투자해서 내가 원하는 은퇴 생활을 구상해보면 어떨까요? 혹시나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적금 대신 ETF 적립식 투자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은퇴하셨다면 본인의 생활비 규모나 연금액을 감안해서 여유자금 일부를 ETF에 넣어두고 배당이나 채권이자 등으로 플러스 알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은퇴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 또한 큰 자산이에요. 하지만 건강 문제나 취업 환경, 나이를 고려하다 보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죠. 그렇기에 미리미리 ETF 같은 투자 방법을 익히고 자산을 굴리면서 내 삶을 보탤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무리하며 월급 대신 ETF로 살아남기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은 작은 돈부터 시작할 수 있고 은퇴 후 어느 시점에든 내 필요와 목적에 맞게 ETF 종목을 고르고 배분 전략을 짜서 실천하면 됩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아이고 이제 난 끝장이야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ETF 투자라도 조금씩 해두면 그래도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이든 분기마다 오르는 투자 수익이든 내가 그래도 뭔가 하고 있구나 싶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은퇴 후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이어갈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ETF가 마법 같은 해결책은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내림이 있지만 적절한 분산과 장기 투자 원칙을 지킨다면 기대 이상으로 든든한 자금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오늘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월급 대신 ETF 배당금이나 수익금으로 살아남는 멋진 시나리오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 날 월급보다 더 큰 투자 월급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겁먹지 말고 조금씩 공부도 해보고 작은 금액부터 ETF 투자를 시도해보세요. 은퇴 후 삶이 기약 없이 불안한 그림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그려나가는 새로운 기회가 되느냐는 결국 나의 첫 발걸음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누구에게나 준비가 필요하니까요. 오늘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